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어보자. 책인싸 시즌2 두 번째 손님이세요. 이종우 센터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우입니다. 우리 카메라 보고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우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너무 이제 목소리도 묵직하시고 예. 거기에 이제 살인 미소까지 있으셔가지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정말 신뢰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띄우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제가 우리 센터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예. 방송에 이제 출연자로, 출연자로 오셨었죠. 반대로 이제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역할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했었는데. 공수가 이제 교대가 된 형태가 된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시면서 예. 뭐 이렇게 저한테도 생각을 물어보셔도 좋고 뭐 티키티카 하셔도 예. 좋고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하죠. 좋겠고요.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12월 달은 뭐 상당히 좀 아무튼 좀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저도 오랜만에 아무튼 책도 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출판사보다도 제가 책 홍보를 이렇게 쭉 맞아요.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여기저기 이제 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상당히 12월 달은 좀 이제 그 정신없이 좀 지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나름대로 또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제 23년 새해를 시작하시는데 예.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종우 센터장님의 뭐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서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모습을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올해의 대세는 여전히 역시 김영익 교수님 아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책인사로 한번. 네. 예. 김영익 교수님은 이미 지난해 다녀오셨었고요. 예, 그러셨군요. 네. 이번에 센터장님 좀 모시고 말씀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자,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에 앞서 우리 책인싸의 공통 코너거든요. 예. 자기소개 삼행시입니다. 어떻게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함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우입니다. 종. 종일토록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 남자입니다. 우. 우울한 일생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자기소개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올해 그 이제 뭐 나이 60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러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들을 이제 60년을 한번 쭉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네. 놀았던 기억은 거의 별로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냥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부대끼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계속 이런 형태로서 하면 예. 내가 이게 그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생각 드는 게 아마 그래도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운명론적으로 했을 때 이게 내 그 인생인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면으로 보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세상에 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즐거운 일들을 별로 그렇게 즐겁게 뭐 한번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조금 좀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23년을 시작하면서는 그 우울함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뭔가 예. 희망적인 단어가 또 자기소개 삼행시로 또 나오지 예, 않을까 그렇죠. 하는 기대를 예. 해보면서 제가 그 톡에 맨 앞에 그 자기 그 상태 네네. 이 글이 있잖아요. 네네. 한때 제 글에
제목이 뭐였냐면 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인데 네, 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자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만 좀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큰 아무튼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말씀하시는 중에 정말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해 봤는데 네. 지금은 지웠죠. 예, 지워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딱 지금까지 남아져 있으면 이렇게 딱 한번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지금 한국에 닥터둠이라는 그 애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은 이 애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그렇게 처음서부터 기분 좋은 이 별칭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그 캐릭터가 없는 예. 그런 그 맹탕보다는 예. 그래도 뭔가가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뭐 나쁘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런 그 별칭이 붙게 된 이유가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제 뭐 닥터둠이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비관론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했던 게 2000년도서부터였거든요. 네. 2000년도에 그때 주가가 이제 105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외환위기가 나고 그 다음에에 이제 좀 나빴다가 98년도 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뭐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해서 계속 그 정도 이렇게 이제 회복해가지고 2000년도를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2000년도 주식시장을 한번 전망을 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보다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만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제가 2000년도 경제 주식시장 전망을 하면서 이제는 대세가 끝난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처음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누구도 얘기를 뭐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도 못했을 때였죠. 네.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우리 선배들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그였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한한 일이었죠. 예, 근데 그 해에 이제 주가가 1월 달에 1050에서부터 해가지고 10월 말 정도가 되니까 460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비관론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말에 이제 똑같이 2008년도 전망을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끝장났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제목을 뭐로 붙였냐면 파티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나면서 한번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인식이 됐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계속 이제 하면서 하락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굉장히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뭐 이렇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나라에서 애꾸는 그게 저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원래 이제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 0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으면 50에서 서서 해야 되잖아요. 딱 중간 정도에 서서 그 전에 왔던 거 이런 것들하고 이게 좀 떨어져 가지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시장을 보고 뭐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80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쪽에 오리엔트 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저도 60 정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80에 서 있는 사람이 60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너 왜 거기가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약간은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쪽에 약간 좀 서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넘어가서 서 있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별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이제 저는 실물 경제를 전망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23년 경제에 대해서 제가 1.9% 전망치를 제시했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이 1.9%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성장률이다. 2% 잠재 성장률이 안 되니까. 그리고 1.9%조차도 우리가 근래 1960년 이래로 4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1980년 그리고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이 4번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에 부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너무 하방으로 보는 거 아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KDI가 그 다음 달에 1.8%로 내려잡고요. 한국은행이 1.7%로 내려잡고 정부가 엊그저께 1.6%로 내려잡아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1.6에서 1.9%이 경제 성장률은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응하자라는 거였는데 아마 비슷한 그런 입장이시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따라서 주식시장 이 부분들은 제가 혹시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뒤에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아마 계속 그 얘기 들으실 기회가 오실 것 같습니다. 이종우의 넥스트 스텝 2023, 2025 이 책의 제목을 선정하시고 이 책을 기획하시고 집필하셨습니다. 자,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된 계기를 여쭙고 싶어요. 아마 책에는 그 계기도 있긴 있겠지만 아마 우리 센터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좀 듣고 싶으면 그것이 이제 또 계기가 돼서 책을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건데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개인의 그 이름을 좀 호명하고 한다라고 하면 잔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보면 막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뀌었고 어쩌고 뭐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커피도 마시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되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주식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하는 이 직업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그거의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000년도에 한참 주식시장이 좋고 그럴 때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그 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떤 요청을 했었냐면 잔니 대표하고 나하고 둘이서 1대1로 토론을 좀 하게 해달라.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왔던 것과 맞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맞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번도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막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막 잔니 대표에 대한 뭐 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굳이 그렇게 그걸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그 좀 봐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요거도 먹는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보면 올해 주식시장 뭐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국 시장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수익이 낮은 그 주식시장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채권 투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고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 시장하고 비교했을 땐 10분의 1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이라고 지금 잠깐 물 들어왔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 하냐. 결국 이렇게 현혹해 놓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 나는 그거를 수도 없이 봐왔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보면 무슨 바이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람 모아들였다가 결국에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하고 뭐 이런 데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증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빨대 꽂고 물 뽑아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네. 난 한번 기록으로도 남기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죠. 예. 저도 책을 봤지만 네. 그런 배경을 말씀 주시니까 예. 이 책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되는 저도 그런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책에 그 부제가 있어요. 예. 그 부제가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3분 미니 강연을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제목을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3분 미니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 긴축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저수익성뿐만 아니라 또 한 번 그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의 형태가 오랜 시간 전서부터 항상 주가가 조금 오를 때, 즉 이른바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빨리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좀 그 올라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 수익이 나고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고 이러는 형태로서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2020년서부터 그 상승을 해서 2022년도의 하락으로서 끝난 이번 장도 그런 거의 하나의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식시장은 항상 수익과 그 다음에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날실과 시실과 같이 서로 엇갈려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의 수익이라고 하는 쪽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자체가 굉장히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형태로서 계속 왔죠. 그렇지만 지금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수익과 함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하시면서 적절한 수익을 내고 이러는 부분으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의 주식시장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한 2024년 정도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는 긍정적인 모양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당장에 봤을 때 시장의 이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가면서 적절한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의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일생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생 동안에 나는 20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30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60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골고루 이렇게 그 분배를 해 가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모두 다 좀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가장 큰 부분은 성장주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서부터 우리가 2023년을 포함해서 2024년도 이런 때 주식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우리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10년 후 그리고 뭐 5년 후 이때에 과연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 건가 하는 것들에 부합하는 형태로서 투자를 할 때에 거기서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갔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중국 관련한 여러 주식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의 뭐 그 긴축의 시대, 침체 시대 이런 부분들을 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것들에 부합한 주식을 좀 찾아서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연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미 오늘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눌 그 구체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짧은 강연 속에 많이
녹여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딱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그 몇 가지 그 단어들, 문구들이 좀 떠오르는데 일시적인 유행을 타지 마라. 그리고 시대적 흐름, 거대한 그 변화를 좀 들여다보면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런 강연이었고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연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좀 본격적인 토크를 좀 진행해 보기에 앞서서 일단 22년 경제를 이제 회고하는 시점이고 23년 경제를 전망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22년 경제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예. 회고해 보신다면 어떻게 22년 경제를 좀 진단해 주고 계신가요? 경제를 회고하는 거는 뭐 교수님이 회고를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보다는 교수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2022년도에 시장을 한번 회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한 20% 훨씬 넘게 떨어지고 했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걸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네.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2022년도에 시장이 움직이고 이러는 부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면 대비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움직였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피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따져보죠. 2021년도 11월 뭐 이때 12월 이때 보면 그 20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인상할지 누가 알았겠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속도라고 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점이 온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 그거를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었죠. 네. 자, 두 번째 보면 2022년도 하반기 들면서부터 경기가 침체된다. 그래서 주가가 뭐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또한 제가 봤을 때 바보스러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금리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올릴 뿐만 아니라 네.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2009년 정도서부터 경기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갔던 거를 제외하고 나면 2021년도까지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을 한 건데 네. 그렇게 따지면 그게 한 13년 정도가 넘습니다. 자, 그런 정도 13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경기가 확장되는 걸 끌고 왔는데 네. 그게 아무런 이 흔들림이 없이 네.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져보면 주가가 떨어지고 어쩌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뭐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출발하는 시점에. 네. 그걸 인정했다라고 하면 아마 대응은 달랐을 거고 지금도 또 조금은 달랐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회고를 하면서 야, 이게 상식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의 메시지를 드리기보다 워낙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저는 계속 화답만 하는 수준인데요. 뭐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21년에 22년을 전망하면서 가장 큰 화두가 긴축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실제 22년 연중에도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그렇죠. 책도 내고 그러면 이제 완화의 시대일 때와 긴축의 시대에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예, 그렇죠. 완화의 시대일 때 투자했던 투자 방식과 긴축의 시대일 때의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예. 의견을 좀 드려왔었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그것에 부합하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힘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2년의 시장을 이렇게 잘 회고해 주셨는데 그러면 23년을 먼저 한번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2023년도 시장은 어떻게 보면 별다른 특징은 없다.